네, 안녕하세요. CS2019 정리 두 번째입니다. 이 파트가 이제 핵심이 될 거고요. 키워드로 본 CS2019 이렇게 한번 키워드별 요약하고 관련 제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디스플레이고요. 롤러블 TV 있었고 로열의 폴더블 폰, 삼성의 8K TV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스마트홈 부분 있습니다. 스마트홈 가전들, 똑똑해지는 스마트홈, 인공지능 얘기, 그 다음에 서로 연결되는 가전 이런 게 좀 있었고요. 웨어러블 디지털에서 한번 이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좋거든요. 이제 어거테크 같은 경우는 뇌파 관련된 부분이고요. 오므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FDA 인증 혈압 측정기기 이런 부분이고, 이제 퀼도 재밌거든요. 퀼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종아리나 아니면 팔에 차고 있으면 미세 자극을 줘서 통증을 줄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가 기존 어떤 단순한 정보 수집에서 치료나 운동으로 확장되는 부분을 한번 보실 수 있고요. AR, VR도 재밌습니다. 레티널 같은 건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업체고 구멍을 송송송송 뚫어서 이제 AR 합성을 정말 입체감 있게 하는 이런 기술을 가진 업체고요. 테슬라 슈트는 입을 수 있고 타격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V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아 자동차랑 이제 같이 전시를 했었는데, 이제 어떤 기존의 어떤 그 기기를 쥐고서 하던 부분을 이렇게 가리키면은 뭐 동작시킬 수 있는 어떤 기기 없이 터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기술을 이제 내놨습니다. 가상 터치 기술이고요. 자율주행 부분은 이제 퀄컴 자율주행 차가 있었고요. 뭐 기아 부분 하나 있었고 아우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아나 이제 아우디 같은 실내 공간에서 이제 무엇을 즐기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에 네이버나 이제 LG나 삼성 대기업들이 이제 많이 로봇 쪽으로 뛰어든 것도 하나 이제 중요한 트렌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고요. 이런 뒤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다 모으는 거죠. 구글하고 아마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호라이즌 로보틱스는 인공지능 칩셋 업체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뭘 통해서 모이냐면 이제 5G를 통해서 모입니다. 뭐 호라이즌이나 SK텔레콤, 이동통신사들, 퀄컴 같은 이제 칩셋사들을 통해서 모여서 결국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 더 나은 삶을 위한 이제 기술 발전. 이게 이제 CS2019를 한 장으로 이제 요약하는 그림이 되고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생색도 좀 내고요. 네. 그다음에 CS2019의 주요 핵심 기업을 보면 최고 제품은 이제 LG의 롤러블 TV가 꼽혔고요. 다른 제품들 보면 8K OLED TV, 그 다음에 LG 싱큐 인공지능 플랫폼, 그 다음에 클로이 로봇, 웨어러블 슈트봇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시가 됐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더월 뭐 부분들, 그러니까 마이크로 LED TV, 그 다음에 8K QLED TV, 삼성 빅스비, 삼성의 로봇들 이런 전시가 있었습니다. 퀄컴은 5 칩셋하고 이제 자동차 쪽 이런 전시가 좀 있었고요. 구글은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하고 이제 자율주행차 웨이모 그냥 전시한 전시품이 하나 좀 있었고요. 여기 이제 핵심 기업이고, 핵심 기업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우리나라하고 미국 업체들이 핵심이었던 거죠. 올해도 아마 비슷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목해볼 회사들 쪽으로 넘어가면 호라이즌 로보틱스의 어떤 인공지능 칩 중국 업체고요. 미국 버라이전 이통사의 어떤 5G 컨텐츠 부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CS2019에서는 살짝 약했습니다. 게임 얘기만 하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다들 되게 서운했었는데 CS2020에서는 뭔가 좀 새롭게 많이 좀 내놓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새롭게 참가해서 뭐 로봇팔 엠비덱스라든가 뭐 브레인리스 로봇이라든가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고요. 아우디의 이제 몰입형 차량 컨텐츠, 자율주행차 컨텐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업과 주목해볼 회사를 한번 우리가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CS2019의 각 키워드별로 의의를 보면 이제 5G는 이제 그 당시 시작이었던 거죠.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 5G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공간과 사용성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롤러블 TV가 공간을 제공해 주고요. 다양한 사용성을 주는 디스플레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연결의 확장, 스마트홈이 있었고요. 능동형 기기로 발전하는 웨어러블 기기, 그 다음에 몰입형 서비스, 몰입형 기기와 서비스의 발전. 자율주행이 올해 이제 CS2019 좀 약했다고 그러는데
상용화를 위한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하게 쓰이는 로봇들, 그다음에 인공지능은 이제 엣지와 클라우드의 경쟁 이런 것도 한번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는 이제 뭐 상용화 막 시작된 거죠. 그래서 MWC가 좀 더 많긴 한데 어쨌든 뭐 상용화 준비, 5G 비전 제시, 응용 제품, 컨텐츠, 차량 간 통신 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보면 뭐 통신망 부분 있고요, 칩셋 부분, 그다음에 뭐 여기 기기 부분, 인텔이긴 한데 인텔은 나중에 포기했고 이제 여기 퀄컴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응용 기기들, 뭐 레퍼런스 폼이라든가 뭐 V2X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그 관련한 이제 서비스, SK텔레콤의 실시간 VR 컨텐츠도 댄서의 동작을 읽어서 실시간 합성하는 이런 서비스고요. 퀄컴, 버라이즌, 인텔, SKT, T모바일, 네이버 이 정도를 5G의 핵심 기업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역시 롤러블 TV가 핵심이고요. 이제 폴더블 폰이라든가 마이크로 LED, 차량용 디스플레이, 8K UHD 이 정도를 이제 핵심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롤러블 TV고요. 그다음에 폴더블 폰, 그다음에 마이크로 LED, 차량용 디스플레이, AKTV 이 정도가 가고 있고요. 올해도 아마 좀 비슷하게 갈 거고, 올해는 이제 CS2020은 마이크로 LED가 좀 주가 될 것 같고요. 뭐 AKTV가 이제 또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AKTV 경쟁과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롤러블 TV, 그다음에 마이크로 LED 경쟁들 있었고요. 그다음에 로열의 어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부분들 이 정도도 아마 주요 키워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스마트홈 주요 동향은 인공지능 인터페이스가 강화되고요. 그다음에 기기 간 연결 부분, 보안이 또 중요해지거든요. 사용자 인식 부분, 다양한 기기의 등장 이 정도를 이제 키워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뒤에 잠깐 보시죠. 그러면은 디스플레이에 인공지능을 넣으면, 또는 거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보고서 거울하고 뭐 이런 대화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스마트 수도꼭지 이게 좀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물을 더 틀어줘, 멈춰 뭐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연결성의 강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 기능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보안 기능과 이제 사용자 인식 부분, 그래서 얼굴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가고 있고, 올해 CS2020에서도 이제 얼굴 인식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환경 관련된 기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카의 캠토이 부분, 저기 부분이죠. 아까 뭐 펫 부분, 그래서 뇌파나 펫 부분, 그다음에 뇌파, 그다음에 반려동물 기기, 그리고 뭐 환경 관련 뭐 물이라든가 어떤 그 모니터링 기기라든가 이런 게 또 하나 이제 상당히 좀 사이드로 메인 이슈는 아니지만 이제 또 중요한 이슈로 좀 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공지능 부분은 이제 볼까요? 인공지능 하드웨어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된다. CS2020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음성 인식도 구글이 나와 있는 API만 뭐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응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디드 AI 부분,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거나 뭐 TV에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는 셀바스 우리나라 업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 진단한 거를 이렇게 주면 앞으로 이 사람이 병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제 예측하는 이런 기술이고요. 우고테크는 이제 뇌파 개선 부분이 있었습니다. 잠깐 좀 보시면, 그래서 인공지능이 다 같은 인공지능에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 통역하는 인터프리터, 이게 모두가 핵심이었고요. 올해. RT캐스트는 우리나라 업체인데요. 문장 끝 인식, 엔드포인트 디텍션이라고 그러는데, 구글이 오픈하고 있는 API를 그냥 쓰면 보통 이제 사람이 말하면 말했다, 끝을 인지하기 위해서 2, 3초 정도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제어해 쓰기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원격 로봇이 있는데 멈춰 그러면 가서 벽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RT캐스트가 개발한 부분은 이제 문장 끝 인식을 해서 음성 인식 기반으로 GUI 제어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령어 셋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뉘앙스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키워드가 없는 음성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케이 구글 하든가 이런 어떤 키워드 없이, 알렉사 이런 키워드 없이
음성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운전자가 바라보는 건물이 있을 운전자가 이제 어디 건물을 바라보면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알고 저 정보를 주어 그러면 건물 정보를 주는 뭐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츠가 얘기한 거는 이제 운전자 탑승자 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운전자 탑승자가 다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 이제 운전자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호라이즌 로보틱스의 인공지능 칩셋 부분들, 셀바스나 이제 오버테크 이런 부분이 인공지능의 주요 업체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AR, VR 보면 이제 그 보는 AR, VR 기기가 이제 점점 더 진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놀 이용한 제품 레티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선을 트래킹해서 그 트래킹한 부분에 이제 좀 해상도 높여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응용이 되고 있고요. 네, 착용형 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없이 손으로 입력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AR, VR 서비스 부분 이 정도를 하나의 이슈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V터치 우리나라 업체고요. 테슬라 수트, 네이버 있고요. 리얼맥스, 레티나 우리나라 업체고요. 그래서 AR, VR 쪽에는 뭐 우리나라 업체들도 많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부분에서는 능동 웨어러블 부분들 있죠. 퀘르 제품이라든가 오므론 제품 이런 부분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엑스패드 마찬가지로 일종의 능동 웨어러블이죠. 네. 스마트 메디컬 디바이스 문창곤 대표님의 회사고요. 혁신상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붙이면 알아서 운동해주는 뭐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 기기가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고요. 그다음 웨어러블의 전력 공급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연료전지 기술 응용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건 열전하고 태양광 충전, 어떤 체온으로도 발전하면서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충전이 필요 없는, 직접 충전할 필요가 없는 파워워치2 이런 기술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나 슬립테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스포츠에 많이 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최근에 슬립테크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들 보면 퀘르, 오므론, 엑스패드, 와이드엑스, 파워워치, 스마트슬립 그 정도 제품을 웨어러블 쪽의 중요한 제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로봇 쪽에 보면 어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로봇 제어의 정밀도가 향상되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시장으로 오는 거죠. 뭐 LG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클로이를 이용해서 어떤 요리를 만드는 이런 시험도 이제 CS 2020에서 이제 보여줄 계획이라고 하고요. 삼성과 현대도 각각 로봇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서비스 로봇, 네, 파이버죠. 어떤 서비스 로봇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고요. 교육용 로봇이 뭐 로보링크 줌이라든가 큐브로이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비테크, 중국의 유비테크도 어떤 진무라고 하는 교육용 로봇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로봇이 중국 업체죠. 상어 로봇. 그다음에 컨티넨탈의 배송용 로봇. 이런 컨셉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LG 클로이, 내연능 로봇, 현대 엘리베이트, 컨티넨탈, 로보링크. 그다음에 뒤로 가면 네, 우리나라에 이제 그 유진 로봇도 있었죠. 중국의 진무라든가 뭐 다양한 로봇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CS 2020에서 로봇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핫한 이슈 중에 이제 로봇이 있어서 여러 다양한 이슈가 좀 다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이제 스마트카로 가면 자동차사들은 자율주행 차를 내놓는데 부품 업체들은 자율주행 셔틀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 센서가 진화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컨텐츠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든가 자율주행 배송 컨셉 이 정도가 이제 올해 CES에서 핵심 이슈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요게 이제 구글 웨이모 차량이라든가 이게 이제 퀄컴 자율주행 차거든요. 뭐 여러 회사들이 자율주행 차를 내놨고요. 부품 회사들은 자율주행 셔틀을 내놨습니다. 컨티넨탈의 큐브라든가 뭐 ZF의 20, 그다음에 보쉬의 컨셉카 뭐 여러 개가 좀 있었고요. 센서 많이 있죠. 뭐 라이다 센서. 네, 우리나라의 어떤 SOS 랩이나 카네비컴 내년 CES에서 전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대체 센서들을 보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제 여기 바야, 아르브, 마그나, 웨이브 센스까지 다 레이더 업체거든요. 레이더도 이제 많이 진화하고 우리가 이제 라이다를 많이 보고 있는데 레이더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고요.
바야가 요 4D 이미지 레이더 쪽에는 시장이 상당히 큰 이스라엘 업체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이제 올해 기술적으로 최고의 4D 이미지 레이더하고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다스카이 제품이고 내년에 이제 아다스카이하고 플러라는 업체가 열화상 카메라를 내놓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야간에 사람이나 동물 인식하는데 이제 도움이 좀 될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컨텐츠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아우디나 인텔이나 뭐 기아 쪽에서 자율주행 컨텐츠 얘기 좀 있었고요. 네. 구글, 퀄컴, 현대. 현대가 이제 또 발표를 뭘 했냐면 업계 최초로 데이터 공유를 선언을 했고요. 올해 중에 데이터 개방 얘기를 좀 다뤘습니다. 네. 많이 좀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벤츠의 요 비전 어바네틱은 이제 모듈형 자율주행차죠. 네. 밑에 자율주행 플랫폼이 있고 위를 갈아 끼울 수 있습니다. 낮에는 버스, 밤에는 트럭 이런 컨셉이고 사실은 이제 CES에서 최초로 선보인 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하노버 모터쇼에서 최초로 선보였던 컨셉 카고요. 그다음에 감정 인식 시스템 리드를 기아는 선보였고요. 뭐 토요타도 이제 관련 자율주행차 컨셉을 좀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전시장 가시면 꼭 봐야 될 게 요거죠. 네, 벨의 에어택시. 이제 현대도 이제 관련된 전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플라잉카가 아마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다음 중국의 호라이즌 로보틱스는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을 하나 내놨습니다. 우리가 AI 칩 쪽에 조금 더 우리나라도 집중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자율주행 배송 컨셉입니다.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송도 어떤 자율주행 트럭이 있고 크게 배송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 운동장이나 조그만한 공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배송 컨셉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CS 2019 주요 키워드들을 봤고요. 다음에는 주요 스타트업 제품 요약을 다음번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